요즘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유레카 헤드라인입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가 침수 피해를 입은 가운데 현대 B&G 스틸 공장도 산재 사고로 멈춰섰습니다. 골드만삭스는 10년간 구리의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으면서 황금 ST, 티플렉스 등 니켈, 구리 관련주가 강세였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일상 재건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발언을 내놓은 가운데 러시아 푸틴 대통령 역시 인도 총리에게 우크라이나 사태를 빨리 끝내고 싶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종전 기대감이 부각되면서 오늘 시장에선 서현 탑메탈 등 재건주들이 부각됐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19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 대유행 종식을 선언하면서 뉴욕 증시 항공주에 훈풍이 불었습니다. 우리 시장에서도 역시 항공주가 강세였는데 일본 자유여행 재개, 중국 노선 증가도 훈풍을 더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유레카 헤드라인 만나보셨고요. 오늘도 역시 종목 발견의 여정 두 분과 함께합니다. 박동기 파트너님 그리고 백승화 파트너님 옆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헤드라인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중소형 철강주 공급 우려 이슈가 계속되면서 오늘 시장에서도 특히 구리 관련주들 좀 부각되는 모습이 보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동안 이제 태풍이 지나가고 나서 포스코 포항제철 이 멈춰섰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침수로 인해서죠. 중소형 철강주들도 한때 조금 움직이는 들썩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만 지금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니켈이라든지 스테인리스 특히 이제 그 중에서도 스테인리스 이제 관련되는 종목들이 이제 바닥권에서 좀 이제 들썩하는 자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동안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이 급등을 했다가 이 원자재 가격은 최근에 이제 어느 정도 좀 주춤한 그런 지금 상태인데 이제 포스코라든지 또 오늘 또 현대 B&G 스틸이라는 스테인리스의 이제 주요 전체 전체 매출의 90%를 스테인리스를 만들고 있으니까요. 자, 이 공장이 지금 멈춰섰다. 그래서 국내에서 지금 스테인리스 50%를 포스코에서 만들고 나머지 20%를 또 현대 B&G 스틸에서 만드는데 1회사, 2회사가 둘 다 지금 멈췄었기 때문에 스테인리스 가격이 지금 급등이 나오고 관련주로서 황금 ST 같은 이런 그동안에 거래가 많이 없던 이런 종목들이 이제 들썩하는 움직이는 이런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 스테인리스에는 지금 니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또 니켈 관련주들까지 움직이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이제 골드만삭스에서는 이제 구리 쪽에 대해서 또 한마디 또 언급을 했죠. 구리 공급이 수요를 지금 못 따라가는데 이러한 수급 상황이 향후 10년 동안 수요가 공급 우위에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 나오면서 최근에 또 구리 관련주들도 들썩들썩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니켈 구리 관련주들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박동기 파트너님께서 유레카 헤드라인 자세하게 짚어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 오랜 시간 우리를 함께 괴롭혔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이제 막바지로 치닫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만한 그런 발언들이 연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백승화 파트너님 앞서서 저희 방송에서도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야기도 해주셨던 만큼 이 부분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원래 지난주에 우크라이나가 이제 기존의 영토를 많이 뺏겼었는데요. 영토 수복에 대한 뉴스가 나오면서 재건 관련주들이 한번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제 추석 연휴가 지나고 화요일부터 주목을 받았었는데 러시아군의 철수 소식이 있었고요. 철수 소식이 있으면서 전쟁이 확실히 끝난 건 아니지만 끝나가는 것에 가까워지는 것 아니냐.
종전에 가까워지는 것 아니냐 이런 기대감을 받으면서 이제 재건 관련주가 많이 부상이 됐습니다. 원래 주식은 기대감을 많이 먹고 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최근 원래 이슈가 러시아에 대해 우호적인 국가로 볼 수 있는 것이 인도, 중국인데 기본적으로 중국은 지금도 우호적인 국가인 것은 변함이 없지만 이제 조금은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인도의 입장이 나오면서 또 이제 러시아가 고립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시진핑 주석은 전쟁이 장기화되어가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방을 했고요. 피로도가 너무 심한 것 아니냐 간접적으로 표현을 했지만 그 미국이나 유럽의 이제 서방 제재에 대해서 그간 강하게 러시아 푸틴 대통령을 감쌌던 거에 비해서는 거리를 두는 모습이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게 표면적으로 많이 드러나진 않았지만 사실 기본적으로 좀 전쟁이 장기화되는 것에 대해서 시진핑 주석도 불편해한다. 이런 인식이 있었고요. 반면 인도의 모디 총리는 좀 직접적으로 얘기했습니다. 푸틴에게 이제 지금은 전쟁의 시대가 아니다. 지금 전쟁을 하면 안 된다. 휴전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직접적인 언급을 하면서 이제 이의 이슈가 나오면서 계속 부각이 되는 부분이 서현탄메탈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이제 데모나 현대에버다임이 재건 관련주로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쟁이 만약에 완전히 끝난다고 하면 사실 뭐 지수 자체에 대한 상승 가능성도 좀 더 커질 것이고 인플레에 대한 부분도 많이 이제 물류가 잘 돌 거니까 좀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될 텐데 이 부분은 계속 시장을 짓누르고 있었던 그 불안 요소인 만큼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그래서 살펴봐야 되는 뉴스인 것 같습니다. 네, 전쟁이 시작될 때도 물론 관심이었습니다만 이제 전쟁이 끝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대한 관심이 쏠려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지금 시장에서는 인플레 수혜주들이 좀 재미를 봤단 말이죠. 전쟁이 만약에 끝나게 된다라고 하면 이 인플레 수혜주들의 흐름도 끝나게 되는 걸까요? 완전히 끝날 것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겠지만 사실 유가 같은 경우에는 경기 침체로 떨어진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경기가 좀 다시 살아나는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그 최근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도 제가 이제 유레카 섹터에서도 언급을 드리겠지만 이 부분이 엮여 있는 부분이 많아요. 전쟁 하나로만 지금 되는 것이 아니고 뭐 인플레 관련주들 그 뭐 사료주라던가 아니면 이제 가스 이런 부분들이 다 엮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큰 흐름을 이해하고 매매를 해야 되는 시기이고 사실 지금은 저는 조금 보수적인 입장에 대한 시장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생각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인플레 수혜주들의 흐름까지도 함께 백승화 파트너님과 짚어봤는데, 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코로나 팬데믹은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관련주들이 좀 훈풍이 불고 있고 반면에 백신주들은 하락이 나오고 있는 흐름 시장에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박동혜 파트너님, 이렇게 관련주들 희비가 엇갈리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어제 밤에 바이든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네. 코로나 팬데믹은 끝났다. 이 말 속에는 그냥 엔데믹으로 간다. 팬데믹은 대유행은 끝났지만은 끝없는 유행은 지속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되는데요. 자, 어쨌든 바이든 대통령이 그 팬데믹이 끝났다 이렇게 하면서도 얘기를 하면서도 방역이나 이런 거에 대한 또 완화 이런 부분들은 전혀 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완전히 말로는 끝났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래도 뭐 전체적으로는 다시 한번 또 겨울에 유행이 올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런 얘기들도 지금 전문가들은 많이 지금 하고 있죠. 어쨌든 이 얘기를 하면서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항공주들이 많이 올랐고 또 미국은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백신 관련주들이 어제 이제 이 말 한마디에 사실상 이제 또 급락이 나오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고스란히 사실상 또 우리 시장에도 요 영향이 그대로 미친 것 같아요. 우리는 뭐 통상적으로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라고 얘기를 하는데 최근 확진자 수를 보면은 저도 예전에는 오늘 확진자 수 어제 몇 명이었지 체크를 하고 그랬었는데 최근에는 뭐 거의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10만 명 넘어갔다가 최근에는 지금 3만 명, 4만 명, 2만 명대 이 정도 수준으로 지금 많이 평균적으로 떨어져 있는 상태더라고요. 그만큼 확진자 수도 지금 줄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항공, 여행, 레저, 카지노 관련되는 종목들은 전반적으로 지금 강세 흐름을 지금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차트를 관련되는 종목 한두 종목 볼까요? 자, 하나투어 흐름을 보면은요, 하나투어 같은 경우 지금 바닥권에서 워낙 많이 빠졌죠. 바닥권에서 이번에 지금 장이 크게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견조하게 바닥권에서 상승 흐름을 이어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리오프닝 관련주 중에서 가장 그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준다 그러면은 그 카지노 관련주라고 봐야 되겠죠. 자,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 지금 이렇게 그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속도가 가장 빠르죠. 그만큼 이제 코로나 직전하고 직후하고 그 업황의 회복 속도를 볼 때 카지노가 가장 빠르다 그러죠. 카지노 같은 경우 코로나 직전에 업황 회복 속도가 한 40에서 50%까지 회복이 되었다 그러고 항공은 한 20%에서 30% 수준, 또 하나투어 같은 여행업계 같은 경우는 코로나 직전에 아직도 여전히 10% 정도밖에 업황 회복을 지금 못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회복이 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과매도권에서 지금 회복하고 있는 이런 흐름이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코로나 팬데믹이 끝났다라는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는데 박동희 파트너님께서는 이 부분 엔데믹으로 향한다라는 말인 것 같다라는 해석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헤드라인에 대해서 두 분의 파트너님과 함께 자세히 짚어봤고요. 내일 장중에도 가장 빠르게 정보들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위해서 두 분의 파트너님과 함께 장중 대응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동기 파트너님 그리고 백승화 파트너님과 함께 내일 장중에도 현명한 대응 이어나갈 수 있는 방법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렸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 발견의 여정 힘차게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유레카 키워드 먼저 공개를 해봐야겠죠? 첫 번째 유레카 키워드 지금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유레카 키워드 보랏빛 바람이라고 나와 있네요. 마침 또 배경 화면에도 보라색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단에는 휴대폰 화면이 나와 있는데 아무래도 아이폰의 모습인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아이폰 유저로서 저는 그린 컬러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이 보랏빛 바람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이번에 아이폰 14를 이제 출시를 하면서 보라색 아이폰을 넣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아마 이게 저는 이제 갤럭시를 쓰고 있는데 아이폰 팬들은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은가 봐요. 그렇죠. 네. 우리가 사실 보기에는 그 뭐 색상 하나 추가했다고 그렇게 많이 사람들이 이렇게 열광을 할까 싶은데 어쨌든 그 퍼플 보랏빛을 지금 하나 넣었다라고 해서 이렇게 지금 굉장히 팬들은 지금 열광을 하고 있다. 네. 이제 그 내용인데요. 자, 아이폰 14, 발음이 안 좋아서 14이라는 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아이폰 14를, 이제 국내 출시가 임박했다. 이제 관련주들, 우리 예전부터 많이 아이폰 관련주 많이들 얘기를 했는데, 자, 국내 출시가 지금 임박한 상황에서 이미 해외에서는 미국에서 가장 먼저 한 달 전에 이미 출시가 되었고, 그리고 또 국내보다도 우리나라보다도 중국하고 일본에서 지금 먼저 지금 이제 그 출시가 예정이 돼 있는 상태예요. 사전 주문, 사전 예약을 지금 중국하고 일본에서 우리나라보다 한 일주일 정도 빠르게 지금 진행을 지금 하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이번 달 30일부터 사전 예약을 주문을 받습니다. 일주일 동안 주문을 받고 정식 출시는 지금 10월 7일부터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번 이제 아이폰 14가 오랜만에 지금 이제 새로운 버전으로 지금 출시가 되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많이 지금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이 아이폰 우리는 이제 삼성 이제 갤럭시 이쪽에 지금 많이 익숙해져 있는 상태지만은 전 세계적으로는 사실 이제 아이폰 쪽에 대한 매니아들이 굉장히 많죠. 특히 그 프리미엄급 이제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1,000 이상, 우리 돈으로 하면은 100만 원 이상이 되겠죠. $1,000 이상 프리미엄급의 이상 점유율이 아이폰이 94% 이상 된다 그래요. 저도 자료 조사를 하면서 깜짝 놀랐는데 고가의 프리미엄급 스마트폰의
앱 시장 점유율이 그 애플 쪽이 94%나 되나 이거는 뭐 거의 100%에 가깝거든요. 자, 이 정도까지인가 저도 사실은 깜짝 놀랐었는데 어쨌든 이번에 이제 그 사전 주문 미국, 중국, 뭐 일본 이런 쪽에서 사전 예약을 받아 보니 프리미엄급에서 상당 부분 지금 그 긍정적으로 지금 이제 그 평가 자체가 상당히 지금 긍정적인 평가가 지금 많다라는 거고 특히 이제 중국 쪽에서는요. 중국 쪽에서는 아이폰 14 사전 주문량이 역대 최고치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특히 이제 중국에서는 아이폰의 그 마니아들이 꽤 많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중국에서 이렇게 사전 주문량이 역대 최고 수준이면은 그만큼 아이폰이 지금 많이 나갈 것으로 판매가 지금 이미 지금 예정이 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게 지금 아이폰 14가 한 2년 만인가 2년 이상 아마 됐을 것 같은데 오랫동안 오랜만에 지금 나오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내년 1분기에 제 애플이요.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확장 현실을 담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면은 이제 메타버스 같은 그런 기능들을 아이폰에다 실어서 이 기기를 확장 현실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정강 현실 뭐 이런 것들을 토탈해서 확장 현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을 탑재한 그 기기를 내년 1분기에는 이제 출시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사실 어느 정도 수준일까 저도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요. 아이폰에서 스마트폰이 지금 일반화되면서 뭐 카메라가 사실 없어지다시피 한 그런 수준이잖아요. 이게 지금 이제 메타버스 같은 이런 확장 현실, 정강 현실 이런 기술이 아이폰에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은 또 한 번 또 세상이 뒤집어지는 그런 현상이 나오지 않을까. 굉장히 이게 저도 이제 관심이 많이 가는 상황인데 내년 1분기에 이러한 기기까지 지금 출시가 된다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많이 지금 작용을 하지 않을까. 좀 관심을 아이폰 쪽에 충분히 관련주들도 지금부터 해서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이폰 출시에 대한 이야기를 또 보랏빛 바람이라고 멋지게 표현을 해주신 박동희 파트너님이셨는데, 자, 백승화 파트너님, 이 아이폰 관련한 이슈들이 지금 뭐 애플페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XR도 한번 짚어주셨어요. 네. 자,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사실 저도 지난주에 이제 휴대폰 부품주 관련해서 아이폰 언급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굉장히 또 좋은 종목들이고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도 있고 시장을 이겨내고 있는 흐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서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실 종목들이 이제 지금 시장이 많이 밀려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시장이 밀릴 때 지수가 1% 빠지면 내 개별주는 2, 3% 빠지고 지수가 3% 빠지면 5%, 6% 빠지는 것이 현실인데 이런 종목들은 최근에 또 이제 이슈를 받으면서 거래량도 형성이 되고 있고 실적이 또 받쳐주는 종목들이 많거든요. 근데 어떤 종목도 얘기해 주실지 저도 궁금한데 저는 굉장히 아이폰 이런 부품주들 관심 있게 보고 있고 출시일이 전 이제 아직 확정이 안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이제 말씀해 주신 게 10월 7일? 네,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어떻게 될지 이제 흥행이 얼마나 될지 이런 부분도 궁금하고 사실 갤럭시가 조금 전작에 비해서 좀 흥행이 안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폰이 또 이번에 나오는 14가 7 대비해서 이제 이후로 최고로 수선이 좀 잘 되는 그런 부품이 많이 들어가 있고 그 A칩, 이제 알파칩 이런 부분도 제가 지난주에도 언급을 드렸지만 네. 기술력 자체가 지금 좀 삼성이나 이제 퀄컴에 비해서 많이 앞서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아이폰의 이제 프리미엄 시장 독주가 좀 어느 정도는 이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좀 그런 부분 저도 주목해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사실 또 이 부분 약간 애국심인데 이제 갤럭시가 좀 부진한 부분이 있어서 저도 안타깝지만 일단 지금 당장 시장 이슈는 아이폰 부품주들 굉장히 메리트 있다고 봅니다. 네, 백승화 파트너님도 그렇다면 갤럭시 유저이신가요? 저는 애국.
삼성 갤럭시 씁니다. 네. 자, 물론 갤럭시 유저이지만 아이폰 관련한 이슈들은 계속해서 주목해볼 필요가 있고 또 휴대폰 부품주 지난번에 좋다라고 저희 방송에서 이야기해 주신 만큼 그 부분 위주로 또 이야기를 해 주신 백승화 파트너님이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박동희 파트너님, 이 아이폰 관련주로서 볼만한 종목들은 뭐가 있을까요? 네, 많죠. 많이들 이제 우리가 언급을 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또 압축을 해서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아이폰 관련주로서 이제 뭐 카메라 쪽도 있고 FPCB 쪽도 있고 뭐 기타 자화전자라든지 이런 손떨림 보정 OIS인가요? 예, 그런 종목들도 있고 이렇게 세부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많은 뭐 관련주다라고 붙일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은데 이쪽 종목들로 압축을 해서 아이폰 관련주 쪽은 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먼저 차트를 한번 보죠. 아이폰 지금 아이폰 14 프로하고 프로맥스의 고가폰입니다. 여기에 한국 부품업체의 점유율, 예, 이게 지금 어느 정도 한국 부품업체가 과연 아이폰 관련주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이폰 관련주면은 도대체 얼마만큼 우리가 부품을 부품이 들어가길래 아이폰 관련주라고 얘기를 하는가. 자, 차트에 나오는 것처럼 제일 좌측에 나오는 게 삼성 디스플레이죠. 이게 지금 OLED입니다. 자, OLED 삼성 디스플레이가 85%가 아이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중간에 나오는 게 지금 LG 이노텍이죠. 카메라 모듈 쪽에서 75%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제일 우측에 나와 있는 게 이제 BH, 요즘 코스닥에서 가장 잘 나가는 종목 중에 하나죠.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흔들지 않는 종목 중에 하나가 BH인데 이게 지금 아이폰에 들어가는 게 FPCB가 65%. 이게 지금 다 고가폰입니다. 아이폰 14의 프로하고 프로맥스에 들어가는 아까 얘기했던 100만 원 이상 급에 들어가는 고가 폰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부가가치도 상당히 높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일단 간략하게 이렇게 세 종목으로 지금 압축을 해볼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은 세부적으로 한번 보죠. 자, 삼성 디스플레이는 OLED 쪽이고 OLED는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 삼성 디스플레이는 비상장주죠. 첫 번째가 LG노텍입니다. 자, LG노텍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지금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가장 아이폰 얘기 나오면 LG노텍이 가장 먼저 얘기가 나오죠. 직접적으로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워낙 카메라 모듈 쪽에서는 삼성전기하고 LG노텍이 들어가는데 LG노텍이 압도적으로 많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수혜주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아이폰 14의 사전 판매 실적이 지금 상당히 반응이 긍정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실적 개선에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평가를 지금 많이 지금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LG노텍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가 흐름도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차트를 지금 한번 보면은요. 지금 이제 그 35만 원대 중심으로 해서 등락을 하고 있는데 최근 시황을 감안을 한다 그러면은 예, 나름대로 박스권 흐름이 그대로 지금 유지가 되면서 35만 원대에서 등락을 하고 있는 아직까지는 본격적인 박스권 상단 돌파가 안 나오고 있는 상태지만은 무난한 상승 흐름이 지금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향후의 흐름은 충분히 박스권 돌파 그리고 또 120일선 상승 돌파를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 두 번째는 BH인데요. BH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제 FPCB 그 연성 회로 기판을 모바일에 들어가는 연성 회로 기판 납품 비중이 65%라 그랬습니다. 65% 정도면 꽤 많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역시 마찬가지로 BH도 최근에 주가 흐름이 상당히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는 것도 역시 실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지금 미칠 수가 있을 거다. 최근에 지금 그 삼성도 그렇고 이제 애플은 이제 신제품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흐름을 좀 봐야 되겠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그 IT 업황이 부진하면서 특히 이제 스마트폰의 판매가 상당히 저조하죠. 네, 저조한 상태에서 이제 BH나 또 LG노텍이나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만큼 아이폰에 대한 기대를 해볼 수밖에 없다. 자, BH도 지금 차트 흐름을 보시면은 코스닥에서 가장 견조한 그 종목 흐름 중에 지금 하나가 아닐까. 그만큼 이제 당연히 수급도 지금 뒷받침이 되고 있는 흐름이고요. 주가 흐름이 지금 코스닥이 이번에 뭐 상당 부분 많이 지금 크게 밀리고 흔들리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지만 역시 지금 그 BH 같은 경우는 이런 그 아이폰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역시 고점에서 크게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아까 처음에 나왔던 삼성 디스플레이의 이제 OLED 관련되는 종목인데요. 덕산 네올룩스입니다. 덕산 네올룩스는 이제 대표적인 또 OLED 관련되는 종목 중에 하나죠. 그래서 지금 이제 LCD에서 OLED로 넘어간 지가 꽤 됐는데 사실상 아직까지는 LCD를 지금 사용하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노트북이라든지 TV라든지 또 모바일, 우리 스마트폰 같은 데서도 실제로 OLED 채택 비율이 지금 30% 정도 수준이라 그래요. 물론 이제 고가품 같은 경우는 거의 뭐 90% 이상 OLED로 이미 채택이 되고 있지만, 그래서 어쨌든 OLED로 생태계가 지금 확장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가속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덕산 네올룩스와 조금 이따 제가 유레카 종목에서 말씀드릴 두 OLED 관련되는 투톱이라고 봐야 되겠죠. 두 개 종목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겠다. 그래서 덕산 네올룩스 지금 차트도 역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흐름 자체는 바닥권에서 완만하게 지금 상승 흐름을 이어주고 있지만, 차트 흐름도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흐름을 놓고 볼 때 120일선 회복하면서 전체적인 흐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지금 세 종목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아이폰 관련해서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박동희 파트너님, 그중에서도 이 종목들만 보면 된다 하고 오늘도 역시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가지고 와주셨는데요. 샵 0082번으로 박동기라고 보내주시거나 또는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보이시죠? 이 QR코드 휴대폰 켜시고 기본 카메라 앱 켜셔서 갖다 대기만 하셔도 역시 박동기 파트너님과 장중에도 함께 하실 수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유레카 키워드 보랏빛 바람이라는 내용으로 아이폰 관련해서 짚어봤고요. 자, 두 번째 유레카 키워드는 뭘까 더욱더 궁금해집니다. 두 번째 유레카 키워드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유레카 키워드입니다. 자이언트 스텝으로 가지고 와 주셨네요. 아무래도 지난 CPI 발표 이후에 시장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관심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FOMC 정말 이제 코앞인데, 자, 백승호 파트너님, 네. 자이언트 스텝 관련해서 또 어떤 이야기 더 풀어주실 건가요? 사실 저는 이제 지난주 화요일 날 제가 이 방송할 때 그 말미에 CPI 지수가 발표가 나오고요. 네. 발표 나오는 순간에 그 이제 갭으로 선물 시장에서 1% 정도 하락이 나오고 본장에서는 이제 거의 3% 가까운 갭 하락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확인을 해보니까 5%가 나스닥이 빠졌더라고요. 근데 예상치보다 많이 높게 나온 것도 아니었거든요. 당시 8.0에서 8.1% 정도 예상이 됐었는데 8.3% 정도, 그러니까 조금 더 높게 나온 거예요. 조금 더 높게 나온 거 치고 2년 6개월 만인가 이제 하락폭으로 최대로 나왔다. 장중 월 마감으로 이제 5% 이상의 하락이 나온 게 2년 6개월 만인가 처음으로 이렇게 하락이 나왔다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보면서 이게 확실히 시장이 좀 상승에 대한 힘보다는 하락에 대한 힘이 굉장히 강하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지금 그 이후에 CPI 지수 발표 이후에 사실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하면서도 그전에는 이제 0.75% 인상이면 엄청나게 많이 올리는 거다. 이런 얘기 나왔는데 그 지난주 발표 이후에는 1% 이제 100bp죠. 100bp에 대한 인상 얘기가 나오면서 울트라 스텝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부각되지 않던 이야기가 부정적으로 부각이 되는 것은 사실 또 굉장히 또 시장에서 조심스럽게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지속적으로 좀 보수적인 시장 매매 하셔야 된다. 좀 위험한 부분이 있으니까 단기적으로 손절가 잡고 강한 종목 위주로 매매하자 언급을 드리고 있었는데 금리 인상 폭이 너무 좀 정상적이지가 않습니다. 한번 그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22년도 1월에는 미국의 기준금리가 0.25%였습니다. 0.25%였는데 이 각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 1년 동안 0.25%에서 멈춰 있던 금리가 3월 달에 0.50 그리고 5월 달에 1.0 딱 여기까지 오른 다음에는 0.75%씩 두 번 올려서 지금 2.5%거든요. 이게 올라가는 속도가 장난이 아니고 그런데도 금리가 올라갔는데도 지금 이제 CPI라던가 이런 부분이 물가 지수가 잡히지 않고 있다. 그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고 있다. 그래서 파월 의장이 지난달에 어제 잭슨홀 미팅에서는 좀 가계에 고통을 주더라도 증시가 떨어지더라도
그래도 나는 이제 금리 인상을 하겠다. 자금을 회수를 계속 해야겠다. 이런 입장을 강하게 표명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시장이 더 베어마켓 구간으로 접어들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제 한국의 기준금리 역시 2.5% 선에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1.25%에서부터 이제 가파르게 상승을 한 모습이고요. 2022년 내내 이어오고 있는 정책이죠. 긴축 정책에 대한 부분이 이제 코로나 이후 굉장한 유동성이 공급이 됐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이제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모든 세계 증시가 다 신고가 영역이었어요. 뭐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랬고 3,000포인트를 갔죠. 3,000포인트 우리나라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제 18년도 때 엄청나게 올랐을 때 2,600포인트였거든요. 2,600포인트 깨자마자 3,000포인트까지 정말 2주 만인가 숨도 안 쉬고 올라갔어요. 작년 1월 달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나게 올라갔던 증시가 지금 이제 조정을 받으면서 사실 지금 2,200, 2,300 이렇게 왔다 갔다 했다가 지금 2,400 왔다 갔다 하는 게 3,000포인트 입장에서 보면 20%가 빠진 거죠. 근데 과거 영역으로 보면 원래 우리나라 증시는 이 정도였습니다. 이 정도였는데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던 부분이다. 그리고 지금 이제 자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증시에 고통을 주고 있다. 이 부분을 또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금리 인상이 본격화되는 최근 구간에서 8월 이후 꾸준히 주목받고 있는 이제 은행주들을 좀 언급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대형 은행주들은 사실 이제 알만한 은행들 1금융권이죠. KB금융, 뭐 하나금융지주, 신한지주, 우리금융지주, 그리고 이제 뭐 기업은행 이렇게까지가 이제 5대 은행 기본적으로 1금융권인데요. 이 종목들도 장기적으로는 좋아요. 장기적으로는 좋겠지만 사실 종목 자체가 굉장히 시가총액이 제일 작은 게 7조 정도고 큰 거는 20조까지도 되거든요. 시가총액이 너무 무겁기 때문에 코스피 200에 편입도 되어 있고요. 단기간에 상승을 하긴 어렵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저는 은행주도 좋다고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목들에 대해서도 언급을 드릴 건데 이제 가벼운 중소형 종목들 위주로 살펴보는 것이 이제 코멘트를 드리는 거고요. 힌트를 드리자면 유동주식수가 굉장히 작을 때 그리고 시가총액이 작을 때 좀 탄력을 받으면 거래량이 좀 붙으면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좀 언급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떤 종목 짚어주실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자, 박동기 파트너님도 여쭤보겠습니다. 의견을. 옛날에 우리가 한참 이제 주식 공부하고 그럴 때,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금리 인상 수혜주 하면은 제일 먼저 우리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사실 보험주를 떠올렸어요. 네. 예. 그런데 지금 이제 금리가 0.75, 뭐 자이언트 스텝, 뭐 0.75씩 해서 이렇게 뭐 2번, 3번씩 지금 올리고 또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뭐 3.5% 이상 또 장단기 금리가 역정이 되고 이렇게 금리가 지금 요동을 치는 이런 상황에서 보니까 최근에 보험주들이 거의 안 움직였어요. 예, 그래서 아마 이런 이제 금리 인상 수혜주들도 좀 이제 희석되는 게 아닌가 어떤 이제 약간은 그런 느낌도 들고 그래서 최근에는 금리 오르니까 슬프게도 이제 대부 관련주라든지 예, 뭐 이런 종목들만 들썩들썩하고 이제 이런 흐름이 나오는데 글쎄요 이제 이것도 조금 이렇게 추세가 바뀌는 건지 이제 중소형 뭐 은행주라든지 또 지방은행 관련되는 종목들 글쎄 금리 인상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뭐 다른 이슈 때문에 오르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금리 인상이 지금 이제 한참 피크로 지나와 있는 진행이 된 상태에서 과연 금리 인상의 어떤 이제 뭐 수혜를 찾는 게 글쎄요 지금 어떨지 모르겠어요. 보험주는 제 머릿속에는 보험주만 딱 박혀 있는데 네, 뭐 움직이지는 않고 그 해법을 좀 한번 좀 더 상세하게 우리 백상환 파트너한테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통적으로 뭐 보험주 하면 금리 인상 수혜주였는데 자, 백승환 파트너님이 미리 힌트를 주셨죠. 유통 주식수가 적고 또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들 위주로 봐라. 자, 어떤 종목인가요? 일단 처음으로 이제 살펴보는 종목은 제주은행인데요. 네. 제가 이제 언급드리는 종목들이 계속 좀 신고가 종목이거나 좀 굉장히 시장을 강하게 상승하는 종목들 위주로 좀 살펴보고 있어요. 제주은행 차트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신한금융지주 계열로 이제 제주 지역 기반으로 하는 지방은행인데요. 시가총액은 보시면 2,800억 규모입니다. 그리고 유통 주식 비율이 20% 내외예요. 근데 이제 신한금융지주가 대주주로 대부분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이 대부분의 지분이 다 신한금융지주에서 75%, 그리고 우리사주가 4%, 이렇게 해서 80% 가까이가 이제 본인 주식이다. 20%밖에 시장에서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거래되는 유동주식수는 640만 주죠. 그 이제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도 체크를 해봐야죠.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도 체크를 해보면 200억 정도 영업이익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300억대, 200억대 꾸준히 나오고 있고 기본적으로 52주 최근 완전 이 영역까지 21년도 3월 달의 영역까지는 아니지만 52주 신고가를 갱신을 했고 시장에 거래량이 붙으면
좁히면서 올라가는 영역이다. 근데 제가 이제 살펴보는 종목이 좀 강한 종목인데 사실 이거는 제가 이제 유레카 종목으로 또 이제 언급을 드리고 싶지만 이거는 좀 너무 단기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5일선이나 11선 정도 보시면서 이제 기술적으로 손절가 잡고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살펴볼 종목은 푸른저축은행인데요. 이것도 굉장히 강한 종목입니다. 최근에 이제 서울 소재의 상구저축은행이고 여신 및 수신 업무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은 2,200억 비슷하죠. 제주은행이 2,800억, 이건 2,200억인데요. 7조 이상의 뭐 이제 1대 1금융권 은행들보다는 굉장히 주가 움직임이 강합니다. 유동비 주식 비율도 16% 내외로 오너 일가가 대부분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살펴보면요. 1,500만 주가 상장되어 있는데 200만 주, 240만 주밖에 거래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주에 대한 부분도 주신홍 씨 사장 외에 이제 여러분 그 가족 일가가 기본적으로 62%, 자사주가 18%. 그 거래되는 주식 자체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거는 이제 수익을 말하다 해서도 언급을 한번 드렸던 건데 유동 주식 비율이 낮고 대주주 비율이 높은 거는 회사에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거거든요. 자기 회사에 대한 자신이 있는 거고 원래 대주주는 50% 이상만 돼도 자기 경영권을 방어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는데도 이렇게 유동 주식 비율이 낮고 50% 이상, 뭐 70%, 80% 이렇게 자기 주식 비율을 가져가는 거는 회사에 대한 자신감이 있고 주가 부양에 대한 의지가 있는 부분도 있다. 푸른저축은행도 최근에 거래량이 보면 올라가면서 시장을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울트라 스텝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자이언트 스텝 얘기 나오면서 올라가고 있죠. 올라가는 흐름이고 오늘도 단기적으로 52주 신고가를 갱신을 했습니다. 52주 신고가 갱신했던 종목을 한번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영업이익은 이 종목도 250억 이상입니다. 250억 이상으로 꾸준하게 영업 손익이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제주은행과 마찬가지로 52주 신고가 흐릅니다. 그리고 이제 같이 살펴볼 종목이 고려신용 종목인데요. 고려신용 정보는 이제 완전히 신고가 흐름은 아니에요. 이제 신용조 사업이랑 채권 추심업, 민영 대행업을 하고 있는 신용정보 업체입니다. 이제 은행이랑은 조금 다르죠. 이제 시가총액은 1,700억 규모입니다. 비슷하죠. 다 2,000억대 내외. 완전히 작은 건 아니고요. 그렇다고 완전히 또 커져 있어서 시가총액이 무거울 정도의 기업은 아닙니다. 1,700억 규모의 유동주식 비율 48%. 그리고 이제 오너일가 지분이 이 종목도 50%가 넘습니다. 오너일가 지분이 50% 이상을 가지고 있고 이제 시가총액 1,700억 규모에다가 이제 영업이익은 100억 정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 3년간의 영업이익을 살펴보면은 70억, 이제 100억, 뭐 120억 영업이익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80억, 100억, 130억 이런 식으로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실적에 대한 개선 여지가 있고 이 종목은 흐름 자체가 그냥 쭉 주봉, 월봉을 봐도 쭉 상승 흐름이에요. 그리고 이런 종목들을 사실 물려도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고 주봉 관점에서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터졌죠. 2022년 7월, 6월, 7월 이 구간에서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터졌고 지금도 상승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은 사실 물려도 물리는 게 아니다. 저는 신고가 종목은 물려도 물리는 게 아니다라는 이제 관점을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시장을 이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살펴볼 유레카 종목 같이 살펴보시면은 이 종목들 봤을 때 이제 시가총액이 작고 어느 정도 은행에 대한 그런 부분의 수혜를 받을 수 있으면서 유동주식 비율이 낮아서 대주주 일가가 굉장히 주가 부양에 대한 자신감도 있고 시장에 관심을 받았을 때 거래량이 쏠리면서 굉장히 상승 흐름이 강하게 나올 수 있다. 이 부분을 명심을 하시면서 제주은행, 푸른저축은행, 고려신용 종목까지 살펴보시고요. 유레카 종목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금리 인상 FOMC가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내일 시장에서 이 종목들 어떻게 움직여줄지 또 한 번 기대를 하게 되네요. 샵 0082번 열려 있습니다. 백승화라고 보내주시면 지금 언급해 주신 종목들에 더해서 유레카 종목까지 내일 시장에서 움직이는 방향 함께 보고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통해서도 언제든지 노렌톡방 입장하실 수 있다라는 점도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오늘도 유레카 키워드 심도 있게 짚어봤는데 과연 이 여정의 끝에 어떤 종목들이 발굴이 됐을까요? 자, 유레카 종목 공개하는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레카 종목 공개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유레카. 네, 첫 번째 유레카 종목 공개가 됐습니다. 이녹스 첨단 소재. 자, 박동희 파트너님, 이녹스 첨단 소재 앞서서 덕산 네오룩스와 함께 이 종목 지켜봐라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죠? 그렇습니다. 아이폰 수혜주로 이녹스 첨단 소재가 빠지면 서운하죠. 네. 아까 말씀드린
지금 이제 OLED 쪽에서는 덕산 네올룩스와 이녹스 첨단 소재, 뭐 사실상 투톱이다 보면 되는데요. 자, 오늘은 이녹스 첨단 소재를 가지고 왔는데 역시 지금 이제 아이폰 흥행에 따른 좀 기대감,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알게 모르게 지금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아까 설명한 것 중에 빠진 것 중에 하나가 최근에 아이폰 14에 그 뉴스에 올라오는 거 보면 카메라 쪽에 뭐 이상이 있다, 뭐 이런 뉴스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좀 찜찜해서 못 사겠어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다. 카메라에 조금 이상이 있는 것은 기기에 이상이 있기 때문에 리콜을 받을 정도가 아니고 소프트웨어만 하나 풀어서 그냥 엔터 치면은 그냥 해결이 될 수 있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이녹스 첨단 소재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냐 하면은, 자, OLED 소재를 만드는 그런 업체이면서 FPCB에 들어가는 또 소재 만드는 업체다. 그래서 OLED 쪽이 한 60% 정도, 그리고 매출 비중으로 볼 때 FPCB하고 반도체 전체적으로 해서 한 30% 정도, OLED가 전체 절반 이상을 지금 차지하는 그런 회사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가장 그 이녹스 첨단 소재를 주목해야 될 부분은, 최근 들어서 지금 IT 업황이 너무 안 좋은데, 자, IT 쪽을 지금 사도 될까? 조금 빠르지 않을까? 글쎄, 뭐 조금 한 박자 빠를 수도 있지만 저는 분명히 이번 FOMC가 대변곡점이 지금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우량주 지금 저점에서 나서야 되는 시점이라고 판단을 해서 이제 IT 쪽을 본격적으로 앞으로도 제가 우량주 쪽에서 소개를 시켜 드릴 텐데, 이녹스 첨단 소재를 포인트로 지금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이제 실적입니다.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낙폭 과대 빠질 만큼 빠졌다라는 부분에서, 자, 실적 호조라고 지금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실적을 지금 2분기, 그러니까 반기 실적은 다 나왔죠, 그죠? 반기 실적은 이미 이제 나온 상태고, 이제 3분기 실적이 이제 10월 달이나 되면은 지금 나올 텐데, 3분기 실적에 대한 사상 들어가도 됩니다. 분기 단위로는 3분기에 사상 최대 실적을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3분기 실적도 좋다. 그러면 2분기까지 올해 1분기하고 2분기에서 반기 실적은 어땠는가 한번 잠깐 보고 갈게요. 자, 보시면은 지금 이제 이녹스 첨단 소재죠. 이녹스 첨단 소재 반기 보고서입니다. 반기 보고서. 반기 보고서인데 다른 거 다 제쳐두고 여기 지금 영업이익 나와 있는 거 있죠, 그죠? 영업이익만 이렇게 보면은 작년에 5기의 반기, 오른쪽이 작년 거고 요게 지금 올해 겁니다. 영업이익을 작년에 반기까지, 그러니까 작년에 상반기에 영업이익이 얼마 나왔냐면은 335억 나왔습니다. 335억. 근데 올해 반기에 얼마 나왔냐면은 630억 나왔습니다. 대충 보더라도 330억 대 630억이면은 거의 2배 가깝죠, 그죠? 한 90% 이상 증가했죠. 그래서 실적이 IT가 지금 안 좋다 하더라도 좋은 종목들은 좋습니다. 그만큼 기저효과 이렇게 뭐 감안을 하더라도요. 그래서 이렇게 가면은 또 3분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3분기 실적이 지금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이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죠. 자연스럽게 올해 연간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적어도 영업이익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 거의 전년 대비해서 100% 가까운 증가가 이미 그냥 거의 예정이 돼 있다고 봐야 돼요. 이 아이폰 굳이 따지지 않더라도 그만큼 FPCB하고 OLED 쪽의 성장세가 무난하게 지금 지속이 잘 되고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을 우리가 충분히 지금 감안을 해서 봐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미래 성장성을 또 한 가지 정도만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미래 성장성을 놓고 볼 때 이 회사가 지금 소재 업체 아닙니까? 말 그대로 이제 첨단 소재 업체인데, FPCB하고 OLED 쪽이었었는데 앞으로 2차 전지 소재 사업에 진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다라고 지금 공식 선언을 했고 이미 공장 건설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자, 글쎄 이녹스 첨단 소재가 2차 전지 쪽에 진출을 또 하게 된다 그러면은, 자, 어떤 또 주가의 큰 소용돌이가 일어날지 저도 이제 기대가 되는데, 물론 2차 전지 쪽은 당장은 아니지만은 향후의 기대감이 어느 정도 지금 IT 전체적인 흐름이 지금
그 상승 흐름이 나오게 된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까지도 미래 가치가 반영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자, 차트 간략하게 한번 보고 가면은요. 지금 제가 아까 낙폭 과대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지금 5만 원, 5만 5천 원대에서 지금 이제 3만 5천 원까지 거의 한 40% 이상 빠져서 한 두 달, 석 달 가까이 지금 바닥권에서 3만 5천 원에서 지금 등락을 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저는 이제 요 타이밍에서 이 타이밍이 뭐냐면 FOMC 이제 내일 있을 FOMC 타이밍이죠. 그래서 IT 쪽도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좀 이렇게 그 과매도권이 해소될 수 있는 타이밍이 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이런 종목들이 가장 선두에 서서 IT 업종들을 끌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지금 그 이녹스 첨단 소재를 오늘 유레카 종목으로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박동희 파트너님의 첫 번째 유레카 종목 바로 이녹스 첨단 소재였습니다. 앞서 언급해 주신 종목들과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유레카 종목으로 공개를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 두 번째 유레카 종목 공개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유레카. 네, 두 번째 유레카 종목도 공개가 됐습니다. 바로 리드코프인데요. 자, 리드코프 자세한 설명도 덧붙여 주시죠. 네, 뭐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만한 기업입니다. 뭐 네. 대출은 뭐 이렇게 리드코프 뭐 이런 식으로 광고도 많이 나왔던 그런 종목이고요. 이제 소비자금융 대부업을 영위하는 업체입니다. 시가총액은 말씀드렸던 뭐 제주은행이나 푸른저축은행, 뭐 이제 고려신용정보와 같이 2,000억대, 2,300억 규모의 이제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고요. 유동주식 비율은 56% 내외입니다. 다른 종목들보다는 그래도 유동주식이 많이 풀려 있는 상황이고요. 최대 주주가 주요 M2N으로 이제 40%, 그리고 주요 주주로 이제 9% 이제 OK저축은행이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제일 커요. 이 종목들 중에서 이제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재무제표 한번 보시면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이 좀 가장 좀 많이 나와 있는 부분이 있고요. 600억대 규모를 차지하고 있고 큰 규모 은행에 비할 바는 못 되죠. 뭐 큰 규모라고 말하는 건 1금융권입니다. KB금융, 오류금융지주 뭐 이런 것들에 비할 바는 못 되지만 최고 수준의 영업이익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트를 같이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제 보면은 그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이 여기 나와 있는데 539, 601, 뭐 614 이 정도로 영업이익이 좀 제일 다른 종목들보다도 많이 나와 있고요.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이 거래량에 대한 부분을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이제 주가가 지금 구간이 사실 거래량이 많이 안 붙었거든요. 다른 종목들은 거래량이 많이 붙고 올라갔습니다. 같이 말씀드렸던 푸른저축은행 같은 경우도 거래량이 많이 올라 있는 구간이죠. 이런 거래량이 붙어 있는 구간이랑 제주은행도 그렇습니다. 제주은행도 거래량이 지금은 많이 붙어서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흐름인데 리드코프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많이 없고 대부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대부업의 특성상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예대 마진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이제 대출을 해주는 그런 이제 명분이 생기죠. 기준 금리가 올라갔으니까 우리도 금리를 더 많이 받겠다 이런 명분이 생기고 그러면 영업이익이 더 늘어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실 개인 투자자들한테 이런 그 금리가 올라가는 현상은 자금을 많이 뺏기는 현상이고 되고 기본적으로 주택이나 이런 부분들 가격이 떨어지고 이런 이제 자금을 회수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좀 좋지가 못한데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눈물을 흘릴 때 이들은 좀 이제 돈을 많이 벌어가기 때문에 좀 저는 사실 좋아하진 않는데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서 투자를 하는 거는 뭐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좋은 기업과 사실 나에게 수익을 주는 종목은 다른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리드코프 같은 경우는 최근 이제 이 캔들이 2022년 4월 7일에 나왔던 캔들인데 사실 이 캔들을 저는 이제 매집봉이라는 관점으로 좀 많이 보고 있고요. 이후의 흐름을 봤을 때 바닥을 완전히 다지고 올라가는 흐름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거래량만 한 번만 붙어주면은 굉장히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이슈가 있고 FOMC가 저는 이제 0.75%가 인상될 확률이 80% 내외, 우리 1%가 인상될 확률이 뭐 20% 내외 이렇게 나와 있는데 0.5% 이하의 인상에 대한 얘기는 아예 시장에서 하고 있지를 않아요. 기준금리가 올라갈 것은 어느 정도 자명한 사실인데 얼마나 올라갈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 기준금리는 계속해서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래서 지금 인플레율을 8%대에서 2%, 3%까지 낮춰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거래량이 한번 터지는 이 시점에서 리드코프는 목표 가격도 꽤 높게 잡아볼 만하고
높게 잡아볼 만하고 지금 이 구간에서도 매매가 충분히 가능하다. 그 이제 손절가 가격은 이제 8,300원, 8,200원 정도 보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당장도 매수가 가능한 종목 그리고 목표 가격은 높게 잡아볼 만하니까 목표 가격이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오셔가지고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유레카 종목 두 가지가 공개가 됐는데요. 자, 두 개 종목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녹스 첨단 소재 그리고 리드코프 궁금하신 분들 두 분의 노란톡방 언제나 열려 있다는 점 말씀해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내일은 박동기 파트너님의 무료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오전 8시 50분부터 진행이 될 예정인 만큼 함께 하시면서 내일 시장은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지 박동기 파트너님과 실시간으로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고요. 자, 이렇게 오늘도 종목 발견의 여정 힘차게 떠나봤는데 잘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도 고생해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더불어서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